안녕하세요. 인생극장 숨겨진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1800억 건물을 팔고 꾀죄죄한 얼굴로 자식들을 시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1800억 원 상당의 대형 빌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73세 박정호 회장.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건설업계의 거물로 성장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하지만 오늘 박 회장은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일궈낸 모든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여보, 나는 결심했소. 이 건물을 팔겠어. 아내 김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혹시 몸이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요. 다만, 우리 자식들이 진짜로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돈이 있을 때의 모습 말고 없을 때의 진짜 모습을 말이요. 박 회장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박민수 45세, 둘째 박현정 42세, 그리고 막내 박지훈 38세. 모두 아버지 덕분에 풍족한 삶을 살아온 자식들이었죠. 일주일 후, 박 회장은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보다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난 아버지를 보며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옷을 입고 계세요? 혹시 앉아라 모두. 중요한 말이 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쇠함 때문이 아니라 곧 들을 자식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내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 실패로 빌딩도 팔았고 은행 빚만 남았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다.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첫째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째 현정이 따라서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건 아니죠? 막내 지훈만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어졌어. 오히려 당분간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 이 말을 들은 순간 첫째 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의지할 곳이라니. 아버지,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만 해도. 둘째 현정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남편이 뭐라고 할지. 막내 지훈이 형과 누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 누나.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막내니까 그런 말하는 거야. 현실을 봐. 아버지 모실 여유가 어디 있어? 박 회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려운 부탁이었구나. 현정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지훈이 나섰습니다. 아니야, 누나. 아버지, 저희 집이 좁긴 하지만 오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그럴 거야? 내 아내가 뭐라고 할 줄 알고? 결국 박 회장은 막내 지훈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 원룸이었죠. 지훈의 아내 수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금세 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 좁은 곳이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폐가 많이 될 텐데. 지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며칠이 지나면서 박 회장은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연락도 끊었고 심지어 어머니에게까지 냉대했죠.
어머니 김순자가 첫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엄마, 죄송하지만 당분간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둘째 현정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빚을 지셨다면서요? 혹시 우리한테도 연대보증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죠? 현정아, 내가 그런 말을. 엄마,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죄송해요. 반면 지우는 달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죠. 아버지, 이거 제가 좋아하는 빵이에요. 드셔보세요. 아니다, 지훈아. 너희도 어려울 텐데. 아버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족은 가족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박 회장은 막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때 며느리 수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예요. 언제든 편히 계세요. 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닐까? 지훈이만이 진짜 내 아들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지훈 가족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 전화 속에서 답이 왔습니다. 예, 회장님. 모든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요. 좋아.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민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어떠시냐? 혹시 돈 좀 필요하시면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형, 갑자기 왜? 아니야, 그냥 미안해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시더라고. 하지만 박 회장은 민수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들은 통화에서 민수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빌딩을 팔았다고 하는데 혹시 현금으로 얼마라도 숨겨놓은 게 있을지도 몰라. 지훈이한테 접근해 볼까? 둘째 현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누나가 너무 냉정했지?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이 많네. 괜찮아, 누나. 가족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거 맞아? 혹시 통장이라도. 지우는 형과 누나의 변한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그는 그들이 뒤늦게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안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접근하는 거야.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와 수지가 그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던 모습, 추위에 떨지 말라며 내어준 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 며느리 수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일 알바 갔다 오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지훈아, 너는 정말. 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진짜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두 달째가 되던 날, 박 회장은 더욱 비참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시험이었죠. 지훈아, 나 오늘 형하고 누나 만나러 가보려고 해. 아버지, 혹시 또 뭔 일 있으시는 건 아니죠? 아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박 회장은 더욱 남루한 옷차림으로 첫째 민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아, 아버지.
왜 갑자기? 민수야, 미안하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병원이요? 어디가 아프세요? 위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200만 원. 아버지, 요즘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은 좀 힘들어요. 민수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위암 검사인데 어떡해. 민수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좀 조용히 해. 우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에 여유가 어디 있어. 박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뒤에서 들린 민수의 말이었죠. 어차피 나이도 많으신데 검사 안 받으시면 안 되나? 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운 거구나. 박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둘째 현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현정아, 아버지가 아파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200만 원. 미안하다. 200만 원. 아버지, 저희도 요즘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빚을 지시는 바람에 저희도 불안해요. 현정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현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지훈이한테 부탁해보세요. 막내가 효자잖아요. 박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지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박 회장은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수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훈이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죠? 결국 박 회장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위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 형들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까지.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 수지가 즉시 나섰습니다. 아버님, 당장 병원 가요. 검사비는 걱정 마세요.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적금을 깨든 뭘 하든 마련할게요. 지훈아, 너희도 어려운데. 아버지,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날 밤 지훈과 수지는 밤새 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수지가 남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보, 적금 다 깨고 친정엄마한테도 부탁해봤어. 150만 원 정도는 마련했어.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일 친구들한테 부탁해볼게. 아버지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해.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지훈이 자신을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야. 아버지가 암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친구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걱정 마. 내가 5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한편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자신들의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백화점 가서 아이들 옷 사자. 계절이 바뀌었잖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아버님 검사비는? 그런 건 지훈이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뭘 해? 현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호텔 뷔페 가자.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병원비는? 그런 건 막내가 다 할 거야. 원래 효자잖아. 박 회장은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닌가? 지훈이만이 정말로 내 아들이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 회장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이제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세요. 그리고 내일 자식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드디어 결정하셨군요, 회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날 지훈의 집으로 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함께 왔죠.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 회장님의 법무담당 김 변호사입니다. 민수가 놀랐습니다. 변호사?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박 회장님의 재산에 관한 일입니다. 현정이 당황했습니다. 재산이요? 아버지가 무슨 재산이?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자식들아, 아버지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요? 나는 재산을 잃지 않았어. 모든 것이 연기였다. 민수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연기라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지난 3개월간 자녀분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연극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빌딩도 그대로 있고 모든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자녀의 표정이 각각 달랐죠. 현정이 황당해했습니다. 시험이라고요? 아버지가 저희를?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희가 그동안? 지훈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시험을?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돈이 있을 때의 효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알았다. 너희들 중에서 진짜 내 자식은 지훈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 시험을 통해 상속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상속이요? 아버지,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현정이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몰랐어요. 정말이라면.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것을 봤다. 변호사가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최종 결정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산 1,200억 원 중 95%인 1,140억 원은 박지훈 씨에게, 나머지 5%는 두 분에게 각각 2.5%씩 상속됩니다. 민수가 실망했습니다. 2.5%요? 30억 원밖에. 현정이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아버지 자식인데. 박 회장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자식이라고? 그럼 내가 아플 때 200만 원도 줄 수 없다고 한 게 자식이 할 일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나이도 많으신데 검사 안 받으면 안 되냐고 했잖아. 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현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200만 원이 없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호텔 뷔페는 갈 돈이 있더구나.
현정이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다 지켜봤어.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야. 반면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거짓말하신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박 회장이 지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접근까지 깨서 나를 도우려 했지? 친구들에게 머리까지 숙이면서 지훈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변호사가 추가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박민수 씨와 박현정 씨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가 긴장했습니다. 조건이요? 앞으로 10년간 매달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상속분마저 모두 박지훈 씨에게 이전됩니다. 현정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조건까지. 박 회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돈이 있을 때만 연락하던 자식들이야. 이제라도 진짜 자식 역할을 배워봐. 첫째와 둘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죠. 민수가 사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현정이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박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충분히 있었어. 너희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고. 며느리 수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큰 재산을 저희가. 며느리야, 너와 지훈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너희들은 내가 거짓골이 되었을 때도 진심으로 대해줬거든. 지훈이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해서 효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박 회장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아들이야. 한 달 후, 박 회장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마음에 있었죠. 지훈아, 아버지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 진짜 부자가 뭔지요. 돈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게 진짜 부자더라고요. 박 회장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답을 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수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칠 후, 첫째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지훈이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된 아들이었는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바라는 건 내 돈이 아니야. 진심이야. 네. 알겠어요. 둘째 현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현정아, 너희들이 진짜로 변한다면 아버지는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죠. 민수가 정성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다, 아들아. 현정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드셔보세요. 고맙다, 딸아. 하지만 여전히 가장 소중한 건 지훈 가족이었습니다. 지훈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사하기로 했어요. 이사? 어디로? 아버지 집 근처로요. 더 자주 뵐 수 있게요. 지훈아, 아버지, 돈이 생겼다고 제가 변할 줄 아세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지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이에게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요.
박 회장은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는 돈이 아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줘야겠구나.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박 회장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아버지? 가족이란 건 말이야. 돈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함께 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현정이 동의했습니다. 저희도 배웠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 그냥 존재 자체가 고마운 거지. 지훈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주신 사랑처럼요. 그래, 바로 그거야.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1,800억 원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마지막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마음이지.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죠. 최종 독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는 1,800억 원을 포기할 각오로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한 거였어. 그리고 그 결과 진짜 아들을 찾았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가족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73세 박정호 회장이 1,800억 원을 걸고 배운 인생 최고의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누가 내 옆에 남아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